2025년 5월 2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잡아두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 지루합니다. 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종목이나 업종을 방송하는 분들은 흥미진진할 수 있지만, 저처럼 큰 그림의 시황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요즘 방송하기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여기서 종목을 얘기하거나 업종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 미쓰리 왜 안 돼? 해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목을 얘기하지 않던 미쓰리가 종목을 얘기했어. 뭔가 있나 봐. 그러고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은 얘기하지 않고 업종도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진부하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반걸음 혹은 한 걸음 앞서가는 시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 방송하는 것은 좀 지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흐름은 놓치면 안 되기에 오늘 이따가 새날 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다닥 오늘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잡아두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 거기에다가 지난주 2600포인트를 깍꿍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2600포인트 반납할 것이다. 5월 20일 화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2600포인트를 반납했고요. 5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일단 2600포인트 반납하고 대신 장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발버둥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지수가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지금 뉴욕 증시가 참 잘 버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는요, 호재가 없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부진한 경제 지표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은 자존심이 졸라 센 나라란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인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해야겠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월가의 시스템이 붕괴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존심이 너무 상해서 미친 듯이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다 보니 지금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게 너무 미국은 무섭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 날 모 증권사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든 잘 나오든 어쨌든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은 경제 지표를 매번 그렇게 다 노출시키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물론 노출은 시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진 않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국가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경제 지표가 못 나와도 그 못 나오는 경제, 그 부진한 경제 속에서 중국 내 기업들이 죽겠어요 해도 중국 정부가, 중국 당국이 확 막아놓으면 그 외부에선 잘 모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노출이 되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이슈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야 이거 50을 해야 돼 75를 해야 돼 이래야 될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미국이 너무 쪽팔려서 경제 지표를 쫙 부정해버리고 경기 둔화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트럼프의 관세 전쟁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트럼프의 그 뭐라 그럴까요? 현란한 말솜씨에 잘 될 거야, 협상 진행 중이야 라는 이야기를 핑계로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월 19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미쓰리, 이번 이슈는 무디스 너 맞아 이거라며 근데 왜 뉴욕 증시 반등했어?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버티려고 그래요. 5월 19일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0.32, S&P 500이 0.09, 나스닥이 0.02% 겨우겨우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냉정하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각자 갖고 있는 신용 점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신용 등급이 좋으면, 신용 점수가 높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쉽게 가능하고 어쩌면 이자도 살짝 감액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게 신용 점수, 신용 평가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신용 등급이 안 좋거나 신용 점수가 안 좋으면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결국에는 제2금융권 아니면 제3금융권 그 문제가 뭡니까? 더 비싼 이자. 이 모든 것이 일일이 개인들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라고요.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유는 미국의 부채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를 갚아야 됨에도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어요. 세계 신용평가사 중에 유일하게 무디스가 트리플 A를 줬다가 작년 11월 달에 니네 미국 그따위로 하면 강등한다라고 예고를 했고 그 예고가 이번에 현실화가 됐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시작되는 이슈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가 이제 딱 노출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대. 이렇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그 이슈가 더 이상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경제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슈가 결론을 보인다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요, 엔딩이 아니라 어찌 보면 스타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5월 19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했는데 반등 성공했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가 봐 라고 제끼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부담을 주는 요인이 바로 경제지표인데요. 5월 19일 발표된 경제지표가 미국의 4월달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1.0% 감소해서 줄어들어서 99.4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요거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기준이 100입니다. 경제지표 100이 기준이든 0이 기준이든 50이 기준이든 했을 때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그 이하면 경기 위축인데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하락해서 99.4 경기 위축 국면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의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 경기 선행지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가뜩이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충격을 가지고 하락했다가 하락폭을 줄이고 반등했는데 거기다가 미국 경제지표 졸라 후지게 나왔어. 이거를 똥물을 껴안을 수 없으니까, 껴얹을 수 없으니까 이 얘기를 쏙 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략 그냥 대충 전문가들이 그냥 그런 시황 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 짓거리는 그 내용들만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4월달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99.4였는데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고 했죠. 3월달 기존에 발표했을 때는 0.7% 감소했어 했는데 이것도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서 0.8%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대해서 미국 재무장관은 국가 신용등급은 후행지표다. 이런 거.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왜 후행지표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용점수가 하락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그게 끝입니까? 그 떨어진 신용등급을 가지고 은행에 가보세요. 그럼 예전에 대출을 해줬는데 안 해주거나 이자를 더 내라고 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신용등급 강등은 후행지표가 아니라고요. 무디스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은 지금 센 척하고 잘 버티고 있다 그나마. 우리 미국 경제 안 좋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또라이 같은 짓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무디스 너마저 신용등급 강등했어요. 악재가 거듭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졸라 쿨한 척합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제가 귀신을 봤는데 너 별거 아니야. 나 못 봤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보지 못했어. 이렇게 센 척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4.5% 선을 넘었죠. 다행히 장중내내 하락을 거듭해서 셀 아메리카 재점화에 대한 우려는 당장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애널 이코노미스트가 무디스 발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반응은 지금 이래요.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자, 그럼 5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7, S&P 500이 0.39, 나스닥이 0.38% 하락. 이날 하락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재료 부재 속에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그런데 3대 지수가 동박 하락한 것은 14일 만에 처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재료 부재 속에 3대 지수 동반 하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전일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반등은 했지만 그 반등을 더 치고 나가기엔 힘이 부족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끌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쓱 모른 척 하잖아요. 언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돼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슈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 뉴욕 증시가 못 견디거든요. 자, 트럼프의 무역관세 일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트럼프가 이번 주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협상을 두고 뭔가 진척이 있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한국, 일본, 인도 등 협상이 빠르게 타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 중반에 와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친 거 대비 별 이슈가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던 건 뭐냐면 당장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을 한다고? 누가? 그게 가능해? 지금 대통령이 없고 정부가 없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번 주 안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로 트럼프가 떠들었던 대로 어떤 관세 협상이 빠르게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보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연준위원들은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대중에게 확신을 줘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까지 관세 영향이 실제로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자, 선행 매수, 재고 축적, 이건 뭐냐면 관세 전쟁이 진행되면 관세가 높아지니까 미국 국민들, 미국 기업인들, 미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열심히 쟁겨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관세 부과전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곧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다. 가격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나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역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7월달 금리 동결 확률, 7월달에도 동결할 확률이 지금 71.2%입니다. 지금 오로지 연준은요, 관세 전쟁만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의 무너지고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지금 뭔가 토닥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는
자기 할 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와 연준의 어떤 기싸움 때문에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연준은 웃기고 있네 금리 인하 안 해 이렇게 버티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나 너 모르는 이슈야 몰라 저리 가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뉴욕 증시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버티는 것에 뭔가 끝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끝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쪽은 아니에요. 그러기엔 지금 호재가 너무 없고요. 그리고 호재가 너무 없는 걸 떠나서 너무 그동안에 소화시켜야 될 이 이슈들을 소화시키지 않고 꽁꽁 묶여둬서 지금 삭히고 있습니다. 홍어 삭히듯이 아주 그냥 푹 삭히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이슈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스멀스멀 고개를 들게 되면 과연 2025년 하반기 뉴욕 증시 위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급하게 방송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이따가 5시에 또 저는 새날에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증시가 방향성을 좀 보여야지만 뭔가 이렇게 딱 이슈를 딱 잡아드릴 텐데 그나마 요즘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다른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뉴욕 증시가 잘 버티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조금 더 버라이어티해지면 미쓰리도 버라이어티하게 시황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버라이어티한 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따가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